여당 공천 얘기 먼저 하고요. 잠시 후에 민주당 공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 이 TK 지역 현역 25명 중에 정말 약간 충격적인 수치인데 불과 4명만 25명의 여당 TK 현역 의원 중에 불과 4명만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25에서 4를 빼면 21명, TK 현역 21명은 어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공천 물갈이 얘기가 나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현역 25명, 안방, 텃밭에서 4명만 단수 공천 줬다. 자, 불출마 선언 김희국 의원 외에 현역 20명의 운명이 궁금해지고요. 컷오프 내지는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 4번째는 안방, 텃밭, TK의 대대적인 물갈이입니다. 5번째는 한 측근 용산 출신도 무조건 고려 없이 경선에 붙인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지역을 보면요. 국민의힘 관계자의 설명대로 누구도 어디도 혜택은 없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칙이 보입니다. 충남 홍성 예산에서 현역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용산 수석, 시민사회 특별수석, 이 뭐 경선 붙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실 수석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죠. 동대문갑 김영우 전 의원, 여명 대통령실 행정관도 경선이고요. 충남 보령 사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장동혁 의원도 고명권 의사 출신 후보와 경선에 붙게 됩니다. 상징적인 거잖아요. 특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정익진 변호사님, 한동훈 인사인데 누가 보더라도 친한 인사인데 그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 없다. 이 말은즉슨 조금 장동혁 의원 들으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만 경선해라. 살아 돌아와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측근도 혜택은 없다. 그 친한 인사 뭐 그걸 떠나가지고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잖아요. 사무총장이면 사실 공천에 있어서 자기 자리 하나 정도, 그다음에 몇 명 정도는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그렇죠. 사무총장이 알짜인데 그런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런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용산 출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측근, 비대위원장이요. 자기는 아는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대위원장하고 아는 사람 누구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비대위원으로 뽑은 몇몇 사람들, 그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비서실장,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뭐 비서실장이 단수 공천 받았습니까? 사무총장 경선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을 갖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히려 더 힘있고 더 권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떤 페이버를 받는 게 아니라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끔 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공천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소위 박승민 의원조차도 경선 들어가고요. 네. 다 경선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20대 선거에서 TK를 70% 물갈이했어요. 21대는 64%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컷오프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할 사람도 없어요. 일부 주호영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지금 밖에서 보면 경선을 많이 하지만 경선을 한다는 것은 현역한테 많이 이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지간해서는. 따라서 실제로 보면 이것이 국민의힘의 고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컷오프를 시키면 현역 의원들이 당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군요. 나가지 않고 사실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정 정도는 쳐내고 일정 정도는 살아오게 함으로써 당을 굉장히 안정되게 공천에 연착륙시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고, 그중에 사실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두 사람 준 사람을 정의경 의원하고 말하면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주는 거 가지고 그 두 사람 가지고 말하자면 용산 공천이다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뭐 용산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또 경선에 붙여질 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그야말로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면서 부분적으로 꼭 용산 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사람 집어넣고 이런 아주 다정적인 포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거의 찍어내기식 소위 알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 부원장 얘기처럼 반발이 있잖아요. 계속적인 반발이 있고 아마 그 반발하는 의원 지역구 중에 출신 지역이 호남인 경우가 많아지면 호남이 변하는 게 굉장히 친문명 충돌보다 훨씬 심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기 윤영찬, 기동민, 임종석, 전해철 이렇게 쭉쭉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고향이 호남이에요. 예. 그걸 지금 호남에서 지켜보고 있고 호남 경선에 지금 파열음이 있습니다. 민영배 지역에 2등, 3등 하는 사람 제끼고 4등 하는 사람하고 경선시키는. 그럼 2등, 3등 하는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광주 강산에서부터 불협화음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의힘 공천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예. 그렇게 느낌을 받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 공천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판입니다. 자, 이원모 인사비서관에 대해서 재배치, 석동영 컷오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울며 겨자 먹듯 내친 것 아니냐. 검사 출신 출마러시,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8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 라며 이거 울며 겨자 먹기다라고 민주당에선 비판을 했습니다.